안녕하세요. 대구시교육청 진로진학 온에어입니다. 최근의 대입 이슈를 다뤄보는 시간으로 대입지원관과 함께하는 대입톡톡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대입지원관 허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입지원관 윤종걸입니다. 네, 지난 10월 28일에 서울대에서 2023학년도 입학 전형을 예고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1학년 학생과 그리고 곧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학생이라면 특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예, 현재 고1 학생이 치룰 2023학년도 대입은 내년 4월까지만 발표를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서울대가 조금 서둘러 발표를 했고요. 학교 교육에 중심을 둔 대입 전형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 그 취지에 맞게 현재 고1 학생들이 앞으로 듣게 될 교과목 선택을 보다 신중히 해줄 것을 미리 안내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꼭 서울대를 목표로 하지 않은 학생이라 하더라도 서울대가 전반적인 대입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의 입시 방향성을 파악하는 데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대구교육청 대입 내비게이션 센터 역시 학생별 유불리를 따져 판단하기보다 학교 교육 중심의 대입 전형을 유지하고 고교 학점제 안정적 정책을 고려한 서울대 이번 발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대는 2023학년도 입학 전형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발표된 내용 중에요. 수시 모집의 변화가 눈에 띕니다. 원래 지규는 지원한 모든 학생들이 면접에 참여해야 하는 일괄 전형이었는데요. 예, 수시 모집 지역균형 전형을 기존 일괄 전형에서 단계별 전형으로 바꿨고요. 1단계에서 3배수 면접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서울대 지규는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 수험생 입장에서 준비하는데 큰 차이가 생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전까지는 지원자가 모두 면접 대상이었죠. 만약에 단계별 전형으로 지금 3배수를 선발한다면 모집 인원이 5명 정도라면 15명 정도의 학생들이 1단계 서류 평가를 통과하고 이제 면접을 보게 됩니다. 예, 혹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 미리 좀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수능 최저는 서류 평가와 면접 평가가 모두 이루어진 후에 합격 사정 조건으로만 이제 반영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수능의 실제 등급과 점수 등이 서류나 면접 평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예전 같으면 수능 최저가 높았기 때문에 자연 계열에 내가 3배수 면접 대상자만 들어오면 최저만 맞추면 합격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수능 최저가 완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은 좀 이제 변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다음은 수시 모집 지균에서요. 원래 코로나로 고3 학생들이 이제 어려움을 조금 겪으면서 전형 계획을 변경해서 수능 최저 기준을 완화했었는데요. 예고안에 따르면 수능 최저 기준이 더 완화된 것 같아요. 예. 기존의 서울 최저 지균 수능 최저는 인문사회 계열의 경우에 이제 그 등급 충족률이 한 70% 이상 된다는 말들이 있었고요. 네. 자연 계열의 경우에는 조금 부담이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뭐 40% 내외 학생들만 충족된다라는 말들도 있을 만큼 힘들었는데 수능 최저가 3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를 받는 부분에서 3개 영역의 등급 합이 7등급 이내로 완화되었기 때문에 자연 계열 학생들이 특히 이제 수학과 과학 과목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들었을 것 같고요. 종전보다 이제 더 그 다양한 고교의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 희망과 기대를 더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화이팅 하셔서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능 최저 기준이 조금 완화되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이제 3학년 때 선택하게 되는 진로 선택 과목에도 조금 더 충실할 수 있게 되었고요. 서울대 수능 최저 기준 완화가 앞으로 타대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사항입니다. 예. 자, 다음은 이제 정시 모집에서의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수시 모집에서만 지균 선발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정시 모집에서도 지균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예, 정시 모집 지규는 졸업생도 이제 지원 자격이 있고요. 졸업생과 졸업 예정자를 학교별로 2명씩 추천하게 하고 있습니다. 수능 점수 중심의 전형에 교과 평가를 40% 반영한다는 점이 조금은 특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보통 모집 요강 보시면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학생부에 기재된 모든 요소가 다 평가 대상이 있고요. 또 자기소개서나 추천서 같은 제출 서류도 포함이 되어서 종합평가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서울대의 교과평가는 학생부에서 뭐 자동봉진 같은 항목은 들어가지 않고 세특을 포함한 성적이나 과목 기수가 반영된다.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간혹 서울대의 교과평가를 내신평가라는 표현을 쓰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이건 학생부 성적만을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듯한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적합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예, 학생부와 교육과정 편성표 그리고 학생부 미보유자의 경우에는 대체 서류를 참고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과목 이수 내용, 교과 성취도, 교과 학업 수행 내용을 A, B, C로 2명의 평가자가 절대평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부 성적을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정시 모집 일반 전형에서 변화가 생긴 부분입니다. 예, 정시 모집 일반 전형도 단계별 전형으로 운영이 됩니다. 수능 성적으로 2배수의 학생을 먼저 선별하고 그 후에 교과평가를 20% 반영합니다. 마찬가지로 교과평가에 있어 2명의 평가자가 A, B, C로 정성평가 방식 절대평가를 해서 점수를 반영합니다. 수능 중심 전형은 분명히 수능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교과평가의 의미는 수능 점수 중심의 공부에만 집중해 학교 생활에 지나치게 소홀히 생각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방지해주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간단히 요약해 주시죠. 네. 예, 정시 모집의 기회균형 선발 특별전형, 기회균형 특별전형 2 저소득 대상자의 경우에는 교과평가 없이 수능 성적 100%로만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대학과 음악대학의 입학전형도 개편이 있었는데요. 종전에 수시 모집에서 선발하던 인원의 일부를 정시 모집 일반 전형으로 선발하는 것을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서울대가 발표한 2023학년도 입학전형 예고안이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윤지원관님 생각은 좀 어떠셔요? 예. 서울대의 노력은 2022 정시에서 교과 이수 가산점제를 도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이미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방향을 읽을 수가 있었죠. 2023학년도에 정시 모집부터 도입되는 교과평가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통해 학교 교육의 정상화 및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자 하는 고민의 진정성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발표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정시를 가더라도 3학년 2학기 때까지는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해야 된다는 거 하나, 그리고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들을 선택해서 이수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자신의 학업 역량의 향상을 위해서 무엇보다 수업에 집중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수능 성적 중심으로 노력할 것을 이제 계획하고 있는 학생들은 다소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수능 성적이 좋은 학생의 객관적인 학업 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보다 깊이 있는 학교 생활과 교과 공부를 고교 재학 중에 이제 좀 더 열심히 해보라고 권장하는 대학의 입장 발표구나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의 미래와 훌륭한 대학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조언이라고 또 생각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이라면 큰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수능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학교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후회 없는 고교 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울대가 말한 이 교과평가라는 것을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모집에서 이루어지던 정성적 종합 서류평가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과목 이수 내용 중심으로 간략히 정리를 해보면요. 교과목별 위계에 따른 선택 과목의 이수 내용을 말할 때 일반고, 자연계열의 학생들의 경우에 과탐 2 과목까지만 적절히 이수해도 저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대가 보여주고 있는 예시처럼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과 진로에 맞춰서 충실히 교과목을 선택해 공부하는 정도의 노력을 해주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교과 성취도는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입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에도 A, B, C로 절대평가되는 만큼 수시 모집처럼 석차 등급의 숫자가 크게 부담되지는 않을 겁니다. 교과 학업 수행 내용 역시 기존 서울대가 수시 모집에서 설명해온 방식과 같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 교과목의 교과 세특에 자기 주도적 학업 역량의 과정과 결과를 충분히 보여주는 긍정적 내용이 고르게 보여지는 학생이 좋은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기존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학생부 평가와 조금 다른 것은 평가 항목이 학생부의 교과 이수 현황이나 또 성적,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으로 좁혀진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학생부와 교육과정 편성표가 대학에 이제 제공이 되고, 만약 검정고시 초신자 같이 학생부가 없는 학생이라면 학생부 미보유자 대체 서류인 대교협 양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교과 평가 기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절대평가로 A를 받는 기준을 보시면 서울대가 원하는 역량을 말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학생들로서도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해야 조금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서울대가 말하는 교과평가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상대적 우열을 가리는 경쟁이 아닌 학교 교육에 충실히 참여하길 바라는 방향성이 보여지는 최소한의 권고 내용이죠. 이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간 학생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입시에 큰 불이익이 절대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이제 서울대가 이번에 발표한 2023학년도 입학전형 예고안에 대해서 저희가 간략하게 안내드렸는데요. 아직은 예고안이기 때문에 추후 대학에서 발표하는 전형 계획이나 모집 요강을 통해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입 방향성만 어느 정도 저희가 파악하고 고등학교 생활을 열심히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으로 저희가 대입 이슈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대구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더 분석해서 자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를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여기는 대입 내비게이션 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